안녕하세요. 산업보건하자 TV입니다. 오늘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건강장애 예방 수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참고 바라며 구독,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산업보건하자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애 예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서 제450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. 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련된 내용을 총 3편에 걸쳐서 설명드릴 건데요. 그 중에서 핵심 내용만 간추려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용어의 정의인데요.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이 법에서 정한 이 보건상의 조치, 보건상의 조치라는 것은 국수배기를 설치한다든지 보호구 혹은 보관상의 어떤 조치,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런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에 규정되어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요. 총 163종의 물질이 정의되어 있고 133종의 그 물질은 유기화합물, 금속, 산알칼리류, 가스 상태 물질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. 참고로 올해 2023년 10월 19일부터 8종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추가될 예정입니다. 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련된 내용은 제 에피소드 17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. 그 163종에 대한 물질도 다 업로드를 제가 시켜놓은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.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특별관리물질이라는 게 있는데요. 특별관리물질은 이 관리대상 물질 163종 중에서 특히 건강상의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정의하고 있는데요. CRM 물질이라고 해서 발암성, 생식세포 변이, 그 다음에 생식 독성 등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입니다. 기존 37종의 화학물질이 규정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23년 10월 19일부터 7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관리대상 유해물질 8종이 추가된다고 했는데요. 그 8종 중에 7종이 바로 특별관리물질인 것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. 다음은 임시작업인데요. 임시작업이라는 것은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을 얘기하고요. 단 그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작업이 매월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단시간 작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 단시간 작업은 하루 1시간 미만인 작업을 얘기합니다. 다만 그 하루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에는 이 단시간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관리대상 유해물질이고요. 다음은 환기설비 기준 및 성능인데요. 이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실내에서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, 증기 발생원을 밀폐 또는 그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해서 근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설비 특례라고 해서 안전보건규칙 제423조에서 428조에서는 임시작업이나 단시간 작업, 발산 면적이 너무 넓어서 밀폐를 하거나 국수배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, 또 대체 설비를 설치하는 데는 별도로 밀폐를 하거나 또는 국수배기를 설치 않아도 되는 특례를 두고 있으니까요.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국소배기 장치와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그 성능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. 국소배기 장치 같은 경우는 규칙 별표 13에 이 제어풍속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이 제어풍속을 준수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환기를 만약에 설치하는 경우 430조에 규칙 430조에 나는 환기 풍량을 공식을 활용해서 필요 풍량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이 국소배기 장치의 제어풍속은 그 물질별로 조금씩 다른데요. 가스 상태와 입자 상태가 있고
또 가스 상태라고 하더라도 포위식인 경우 혹은 외부식인 경우로 구분되어서 재풍속이 이렇게 상이하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. 참고로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소배기 장치인데요. 이 후드 같은 경우는 외부식 상방 흡입형인데, 자, 요 후드의 제어 풍속은 그 1m/s 이상이잖아요. 그럼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예를 들어 후드에서 가장 먼 위치에서의 그 풍속이 바로 그 제어 풍속의 측정 위치가 되고요. 이 후드에서 이 제어 풍속 측정 위치의 거리를 제어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측정 값이 1m/s 이상 나와야만이 이 후드의 성능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포위식 포위형 후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이 포위식 포위형 후드는 이 개구면에서의 유속을 측정하는데요. 보통은 이 등면적 총 16개의 면적으로 가상의 면적을 나눈 다음에 각각 위치에서 이렇게 제어 풍속을 측정한 다음에 이거의 평균 값을, 이 평균 값이 이 법에서 정한 0.4m 가스상인 경우에, 만약 입자상인 경우에 0.7m/s 이상이 나오면 적정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이제 관례상 유해 물질의 그 저장 및 그 빈 용기 관리인데요. 유해 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 관례상 유해 물질이 새지 않도록 마개등이 있는 용기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고요. 또 포장 같은 경우는 단단하게 포장하여 저장 운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관리 대상 유해 물질을 저장하는 장소에는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하는 금지 표시를 이렇게 게시를 해야 되고요. 그 관례상 유해 물질을 실내에 저장, 보관하는 경우에는 실내입니다. 그 유해 물질 증기가 혹시 새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킬 수 있는 설비, 이 그림에서 보시면 그 벽이나 혹은 천장에 그 환기 설비를 이렇게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해 물질 증기를 실외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. 마지막으로 그 유해 물질의 그 저장, 운반 등에 사용한 용기 포장은 밀폐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지정해서 보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이상으로 관리상 유해 물질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 1편을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2편, 3편에서 이어서 또 그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영상도 이 산업보건 실무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. 제 생각에 동의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